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번 시간은 우리 49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49번이 그 고객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. 뭐 그러면서 고객에게 안정감과 존중감을 준다라고 하는데, 자,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. 일단 우리가 먼저 그 30번 문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30번을 보시면 예, 여기서 보시면 효과적인 경청 방법. 예, 뭐 세 가지를 진술하라고 했는데 뭐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모두 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30번 문제를 풀 때 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여기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좀 나왔죠. 거기서 보면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뭐가 있느냐?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1. 고객의 말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한다. 세 번째, 고객과의 대화에 집중한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49번 문제의 답이 바로 고객에게 적절한 맞장구를 친다라고 하는 건데, 그래서 고객의 말을 갖다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선 우리가 맞장구를 좀 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맞장구를 치고 있지 않다면 좀 이게 뭐 좀 그렇다는 거죠. 예. 대화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, 그러니까 말이야.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.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이지 어렸을 때 말이지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데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계속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. 아무 소리 안 하고. 그러면은 좀 이게 그 아무래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고객에게 적절한 맞장구를 치게 된다면 고객에게 안정감과 존중감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상담원이 고객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도 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49번의 답은 이제 맞장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수신인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반응 일부를 발신인에게 다시 보내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 제가 여기다가 그 커뮤니케이션 어떤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봤습니다.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처음에 이제 발신인이 어떤 메시지를 주겠죠. 근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부호화가 필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 음성으로 줄 건지, 뭐 문자로 줄 건지, 아니면 뭐 글자로 그러니까 뭐 부호로 줄 건지, 뭐 어쨌든 간에 발신인이 수신자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, 그게 바로 부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. 예. 그럼 메시지를 주면 그것을 받은 발신자는 아니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갖다가 해독하겠죠. 예.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해를 했다. 그럼 수신이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. 예. 그런 반응을 보이면 다시 또 발신이에게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잡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보여서 그 다음에 발신인에게 가는 과정에서 이 피드백이 발생합니다.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갖다가 발신자에게 다시 보내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50번의 답은 이제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,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수신인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반응 일부를 발신에게 다시 보내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? 바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
뭐 그러니까 뭐 반응을 그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반응을 발신인에게 다시 이제 보내주는 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51번을 보겠습니다. 이것은 뭐 적절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. 일단 먼저 이제 고객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요구 조건 많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.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의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. 뭐 이것은 우리가 25번에서 풀어봤던 내용들입니다. 예,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 불쾌한 상태이다라는 것이 바로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하는 고객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고객 반응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텔레마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예를 들어 가지고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고객이다.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이니까 비이성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비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이다. 감정적이다. 근데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, 이제. 그렇다면 이제 공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. 그래서 공감을 표현한다. 예. 텔레마케터가 뭐 대응하는 방법들입니다. 고객 반응에 따라서.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요구하는 게 많다. 예.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. 이건 안 되고요. 막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예, 알겠습니다. 예. 이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면 좀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하는 손님들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그 큰 소리를 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좀 주목해 달라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근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? 뭐 이런 어떤 그 욕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으니까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요소.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요, 일단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쓰겠죠. 예,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, 언어적이지 않은 비언어적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비언어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바디랭귀지 있겠고요. 의상 및 표정. 예.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. 그다음 표정은 어떠냐.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거리. 아무래도 친숙하면 가까이 가겠지만 별로 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겠죠. 그다음에 음성의 억약. 예. 그래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. 예, 적당한 높이로 말을 해야만 상대방과 뭐 좀 친숙함이 좀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톤은 뭐 마찬가지죠. 뭐 높낮이고, 그 다음에 휴지. 예, 휴지라고 하는 것은요, 이제 정지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말을 하다가 좀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뭐 친숙하다면 이런 어떤 멈추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뭐 솔직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면 이야기 하다가도 뭐 글쎄요 뭐 하면서 이게 좀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. 말하는 거에. 자,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요소고요. 그다음에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고객의 불편을 안내하기 전 죄송합니다만 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.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? 뭐 알려줘야 할 때 뭐 고객님 그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?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혹은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고객들이 좀 더
기분이 상하지 않고 잘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? 이제 쿠셔너라고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쿠션이 있으면 뭔가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? 의자에 쿠션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앉을 때 좀 더 편하게 좀 앉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걸 우리는 쿠셔너라고 하고요. 이런 쿠셔너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은 바로 고객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상담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물어본 말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53번에서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, 이런 고객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상담 기법 중에는 쿠셔너를 사용하라는 것도 있지만, 또 다른 방법은 3F 기법도 있다라는 거죠. 이 3F 기법은 뭐냐? feel, 그 다음에 felt, 그 다음에 found. 요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feel이라고 하는 것은요, 뭐 느끼다라는 뜻이잖아요, 그죠? 예, 그러니까는 어쨌든 고객이 뭘 말하는지를 갖다가 느끼고 공감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elt라고 하는 것도 이제 feel의 어떤 과거 분사형인데, 뭐 이것도 보면, 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, feel이나 felt나, 고객의 내용에 대해서, 고객이 말한 거에 대해서, 그래, 뭐, 잘 이해해 준다, 뭐 이런 뜻입니다. 뭐, 느낀다는 거니까, 예. 잘 느꼈으니까 잘 이해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겠죠. 예. 그러면 고객이 호응을 해준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found는 뭘 찾다라는 뜻이니까 고객의 이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이점을 갖다가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고객이 호응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뭐 I 메시지, 그 다음에 그 U 메시지, 그 다음에 do 메시지라는 그런 화법도 있습니다. 뭐 요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4번을 볼게요. 고객의 4대 권리는 무엇인가? 그나저나 우리가 그 39번을 보시면요. 고객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의 권리, 모두 몇 가지입니까? 모두 8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했죠. 1번부터 그 다음에 8번까지. 자, 근데 이런 소비자의 권리 중에서 그 4대 권리는 뭐냐라는 거죠. 4대 권리는 그 아까 그 39번에서도 1번부터 8번까지 써놨는데 그냥 1번, 2번, 3번, 4번입니다. 여기서도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. 안전할 권리, 그 다음에 알 권리,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,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. 안전할 권리, 제품을 사용하다가 신체에 그 어떤 그 위해가 가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안전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,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소비자는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소비자는요, 내가 누구한테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서 사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선택할 권리.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, 소비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. 이 네 가지가 고객의 4대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55번 상담원의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5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. 텔레마케터가 고객들의 말을 갖다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. 그것은 바로 선택적 청취입니다. 먼저 상담원도요 이제 듣는데 자기가 좀 듣고 싶은 것만 꼭 중요한 내용만 뭐 그런 것들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고객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좀 알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경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선택적 청취를 하기보다는요.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입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. 뭐 텔레마케터들은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그 단말기 위에 그 고객의 어떤 이력이 뜨겠죠. 고객이 그동안 뭐 어떤 상품을 사고 또 무슨 말을 하고 뭐 또 클레임을 뭐 언제 걸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. 뭐 그런 걸 보면서
이 고객이 클레임 많이 거는 고객이네. 뭐 보니까 뭐 또 맨날 그 소리 하겠군.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아무래도 경청을 방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게 3번도 뭐 마찬가지 내용이네요. 상대방에 대한 편익견을 가지고 있으면, 아니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청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.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. 텔레마케터가 이러면 안 되죠. 예. 고객과의 상담에 집중해야죠. 당연히. 그 다음에 전화 장치 및 주변의 소음. 뭐 전화가 뭐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뭐 뚜뚜뚜 뭐 뿌뿌뿌 이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제대로 경청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속단적인 평가.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,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, 뭐 이런 거하고 뭐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장에 대한 그 문제들도 예, 거의 다 풀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그 텔레마케팅 그 관리사 시험 대비 잘 하시고 지금까지 풀어본 내용들도 꼭 다 풀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있으시면 기출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. 예.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10월 10일 날 그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텔레마케팅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하면서 마지막 점검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.